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튜브 낭만잡설가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궁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신민사관에 의해서 많은 부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과 같이 위대한 국가는 이 세계에 보기 드물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문화는 아주 세계가 인정해 주었듯이 기록문화라든지 한글 창제라든지 추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문물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 국가가 500년을 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신라천년도 있고 고려도 있고 우리 민족이 그만치 위대하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한글날을 지났습니다만 우리 한글의 위대성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유례가 없는 그 위대한 문화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각 지방의 성곽이라든지 한양의 도성의 배치를 통한 우리 조상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민정신과 통치 철학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한양 도성을 정할 때의 성곽을 쌓고 뒤에 어떤 큰 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 자연의 지형을 이용해서 도성 배치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조선은 유교 국가로서의 그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이 성곽 배치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교의 5상 중에 첫 번째 덕목이 인입니다. 어질다. 백성을 나와 같이 한다. 내 몸과 같이 한다.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아낀다 하는 것이 인의 정신이죠. 인의 정신은 평등 정신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인방으로서의 그 큰 문을 배치를 했는데 그게 동대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은 일제가 하나의 방위적인 표시로서 그냥 국한시킨 것이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쪽에 배치된 것은 흥인지문, 그래서 흥인지문해서 글자를 일어날 흥자, 어지린자. 그래서 그 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통일치 한다 이 말이지. 어려운 사람과 나와 이웃과 나, 백성과 군주를 수평적 관계로서 통일시하겠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만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상하관계도 없고 어떤 질서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 서쪽에 의를 세웠습니다. 의. 그래서 서쪽의 문을 돈의문이다. 돈독할 돈자, 오르르 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어질기만 하게 되면은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니까 거기다가 의로서의 옳고 그름을 보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의 인, 서쪽의 의. 그래서 돈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다가 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옳고 그름만을 또 따지게 되면은 너무 그게 살벌하다고 할까? 질서는 있어서 딱딱하니까 인간적 그런 인간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다가 예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의 예. 예는 어떤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면 혼란하고
인간 사회가 각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서, 상하관계, 어떤 부자의 관계, 군신의 관계, 우리가 어떤 제사를 모시는 또 그게 4대 인간사에서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의를, 예절, 질서를, 순서를 이렇게 넣어서 예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숭예문에서 예를 숭상한다. 그래서 예를 세우겠다 해서 글씨를 숭예문의 현판은 종으로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숭예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인의 예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절을 너무 따지다 보면 형식 논리에 치우쳐서 효율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북쪽에 홍지문을 세워서 지혜를 보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홍지문, 그래서 지혜를 넓힌다, 지혜롭게 생활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지로서 지혜지자의 홍지문을 세운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를 가지고 허되 모든 것은 시인의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중심에 두고 믿음 속에 시인이 속에서 행하라 해서 중앙종로통의 보신각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킨다, 널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의 예지를 실천을 하라 하는 의미로 중앙에 보신각을 지어서 자정과 인경에는 보신각에서 종을 울리게 되면은 사대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대문이 연다는 건 일상의 시작이고 사대문을 닫는다는 것은 일상을 맺음이죠. 그러면 일상의 시작과 맺음을 종로에서의 종소리가 가운데서 신이가 퍼져나가서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그러한 어떤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이 도성 성곽 배치를 통해서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녁에는 28번을 차서 28수 우주의 별까지 이게 퍼져나가는 거고 아침에는 33번을 쳐서 33천의 모든 우주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이상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혹자들은 보신각 33번 치는 것을 33인의 독립운동화를 기념했다 하는 얘기도 하는 건데 그 말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주의 하늘이 33천이 있다고 보는 그런 어떤 불교적 관점에서의 우주론에 습합된 것이죠. 이런 이상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성곽 구조를부터 배치를 해서 우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왕조 개창의 그런 위대한 정신이 거기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지방의 성곽들도 여기에 준해서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도시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념적이고 철학적으로 의미 있게 이렇게 한 나라가 물론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사관에 지금까지 물들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너무 폄하하고 패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조상의 그 빛난 얼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망각함으로써 세계 민족의 리더로서의 위대성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 전에 한글날도 있었고 해서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등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등등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175개국 이상으로 뻗어나가 있지 않습니까? 뻗어가는 그 민족의 기상을 말이야 우리가 이 시대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는 그거를 상상하고 정신적인 세계의 그 리더하는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